뉴욕 한인회와 광복회 뉴욕지회가 오늘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하원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 백신입니다. 초등학생은 이르면 올해 연말, 고등학생은 올해 가을 학기가 시작될 즈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에 이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까지 속출하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결국은 사과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1,204명 늘어난 2,864만 8,156명, 사망자는 1,129명이 늘어 51만 4,21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821명이 늘어 164만 3,867명, 사망자는 117명이 늘어 4만 7,61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89명이 늘어나 78만 9,356명,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2만 3,252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680명이 늘어 28만 2,626명, 사망자는 29명이 늘어 7,6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102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일입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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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한인회와 광복회 뉴욕지회는 오늘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렸습니다. 유진희 광복회 뉴욕 지회장의 3.1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서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기념사를 통해 미 동북부 지역은 해외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 중 하나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며 3.1 만세운동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켰듯이 함께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우리의 민족성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2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가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뛰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지금 되새겨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민족성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그레이스 맹,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과 토마스 디나플리, 스캇 스트링거, 존 리우, 론 킴 등 정치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고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허경화 이사장과 유정엽 사무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뉴욕 지역 유적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맨하튼 플라다이언 지구 5번가에 위치한 호텔은 고종 황제 시절 미국 사절단이 머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인 1,300명이 모여 한인연합대회를 개최한 타운홀, 컬럼비아 대학 인터내셔널 하우스, 뉴욕 한인교회,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황기안님의 묘 등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7일 하원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7일 하원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제러드 골든, 커트 슈레이더 하원 의원 등 이탈표가 발생했지만 해당 부양안은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제 부양안은 상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지급하는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부양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구조계획이라고 명명한 역대급 코로나19 부양책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으로 지난 12월 통과된 부양안을 통해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한 만큼 이번 부양안까지 통과된다면 총 2,0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양책이 통과되자 지난 몇 주 동안 압도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내가 제안한 코로나19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하원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제 법안을 넘겨받은 상원이 빠르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단호하고 신속하며 대담하게 행동해야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를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이번 주 가운데 병원과 약국 등에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18세 이상에게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자문위 권고안에 바로 서명했습니다. 하루 전인 27일 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CDC 자문위는 코로나 감염에 따른 입원과 사망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이 백신의 효과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도 성명을 내고 존슨앤존슨 백신은 심각한 코로나 질병과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문위 권고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에 이어 현장에서 접종 가능한 세 번째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과는 달리 1회 접종으로 끝나고 꼭 냉동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 관리들은 냉장시설이 없는 시골이나 벽지의 의료시설도 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28일 바로 선적 작업에 들어갔고 연방정부는 이번 주 가운데 390만 회 접종분을 병원과 약국 등에 보급할 방침입니다. 또 3월 말까지 2천만 회 접종분, 상반기 중으로 1억 회 접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초등학생은 이르면 올해 연말, 고등학생은 올해 가을 학기가 시작될 쯤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8일 NBC 방송에 출연해 초등학생들이 접종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언제 얻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예측한다면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올 가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하게 가을 개학 첫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된 3개의 백신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번 파우치 소장의 언급이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를 재개하기 전에 교사와 학생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논쟁이 격화하는 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에 등교를 약속했지만 모든 교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등교 재개를 위해 교사의 접종을 우선해야 하지만 등교 재개를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교사의 백신 접종이 학교 재개의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뉴욕시의 시내에서 아시아계 남성에 대한 묻지마 공격이 일어났죠. 피해자는 현재 중퇴 상태입니다. 주말에 뉴욕시에서는 이런 묻지마 공격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반증오 집회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7일 뉴욕시 시내에서는 최근 아시아계 남성에 대한 묻지마 공격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반증 집회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맨하튼 남쪽 폴리스퀘어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대는 지난 25일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아무런 공격 행위도 하지 않은 무고한 아시아계 남성이 흉기로 상처를 입고 가해자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적 범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살만 머플리란 남성은 36세의 아시아계 남성에 대해 묻지마 공격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머플리는 27일 법정 예비신문에서 자신의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의 사무총장 겸 뉴욕 지부장인 조앤유 총장은 이런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의 공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말 옳지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집회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뉴욕시의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척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도 자리를 함께하고 아시아계 후손인 남녀에 대한 폭력과 공격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서는 증오 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는 것이 뉴욕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내리고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습니다. 제5순회 항소법원 캠벨 베이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베이커 판사는 연방정부는 이전에 이런 권한을 발동해 거주자 퇴거 유예 조치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베이커 판사는 치명적인 스페인 독감 대유행 기간에도 대공황이란 긴급 사태에서도 그런 권한이 발동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시점에도 그런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9월 CDC는 연간 9만 9천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 8천 달러 이하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 퇴거를 불법화하는 퇴거 유예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쫓겨난 세입자가 이 집 저 집 전전할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 조치를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차관 대행은 성명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CDC의 퇴거 유예 조치는 실직 등으로 월급을 못 받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퇴거 유예 조치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고 대유행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코로나19 대응으로 영웅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끝물을 추락에 직면했습니다. 요양원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에 이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까지 속출하면서 결국은 사과 성명을 내놨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제기된 이딴 성희롱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행동이 둔감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일 수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됐다면서 자신이 언급한 것 중 일부는 원치 않는 희롱으로 오인됐음을 인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다만 사무실 내 누구와도 부적절하게 접촉한 적이 없었고 장난치려는 의도로 사람들을 놀리고 사생활에 대한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전 보좌관과 전 비서가 각각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면서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인 27일 자신이 꾸린 독립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받겠다고 했다가 정치권에서 객관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에 쿠오모 측은 한발 물러서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독립조사위를 꾸리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재차 물거품이 됐습니다. 당사자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8일 성명에서 쿠오모 측 제안을 즉각 거부하고 자신에게 소환장 발부, 증인 요청, 주지사 서류 접근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진정한 독립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줄다리기 끝에 결국 뉴욕주 검찰이 로펌 변호사를 검사 대행으로 고용하되 엄격하고 독립적 수사를 검찰이 감독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가진 첫 연설에서 다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명시적으로 2024년 대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지난 대선의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 진영의 연례 주요 행사인
보수 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누가 알겠느냐며 자신은 그들을 패배시키고자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2024년 대선 출마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3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화당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날 연단에서 아직도 날 그리워하느냐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대선의 진정한 승리자였고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도록 고무시켰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신의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원들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그들을 미국 우선주의에 충성하는 의원들로 대체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보수 정치행동회의 참석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97%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한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8%만이 출마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오늘 경선이 치러지고 트럼프가 나선다면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궤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급증하면서 총 100건으로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지난 한 달 사이 급증해 총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100명 가운데 40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환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LA 카운티에서 지속된 코로나19 확산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릴 경우 폐와 신장, 뇌 등에 염증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심장동맥에 염증을 동반한 독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LA 캄튼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한인 여행사 소유 관광버스 등 대형 버스 10여 대가 전소됐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산타페와 베닝 애비뉴 교차로 인근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부지에 놓여 있던 수많은 팔레트와 부지에 주차돼 있던 대형 버스 10여 대가 불타고 인근 전신주에도 불이 옮겨붙으면서 일대 전기가 끊겼습니다. It was a combination of sound and spark. It was kind of like a fireworks going on the left side of me. 당국은 화재가 새벽에 발생한 만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3시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불탄 버스 가운데는 한인 여행사 아주관광이 소유한 버스 6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소된 버스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번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공장 부지에서 홈리스들이 취사와 난방을 위해 자주 불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인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단체들은 28일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미쓰비시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이 청원에서 램지어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고 램지어 교수는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쓰비시를 계속 후원하는 것은 이들의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며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3일절을 맞아 LA 한국문화원에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LA편 만보를 기증했습니다. 서경덕 교수 측은 1일 상해와 도쿄, 파리 등에 이어 5번째인 LA 기증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내서는 전 세계 도시별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 기증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고
한국어 및 영어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LA에서의 독립운동사를 소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과 의료비 채무 등에 대한 부채 상환 유예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정부에 갚아야 할 부채 상환 유예 조치를 1개월 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채 상환 유예 기간은 3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부채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부과도 중단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달 26일 밤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는 이른바 스와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펠팍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협박범은 또다시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또 총으로 쐈다고 말했고 세 번째 전화에서는 경찰이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가슴에 묶어놓은 폭발물이 터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지만 사건 발생 1시간 후 결국 인질과 테러 등 위급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스와팅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주최한 제9회 음력 설 행사에서 공로 선언문을 수상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신축년 설을 맞아 2월 25일 온라인으로 음력 설 행사를 개최하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 노력한 찰스윤 회장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조준서 한국외국어대학 경영대학원장과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김성권 회장, 이영태 부회장 및 김성진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글로벌 CEO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